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이 한 3, 4배 정도 증가하고 또 놀랍게도 암의 발생률도 한 2배 정도 증가된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지방도 적당히 있고 근육도 적당히 있고 그런 균형 잡힌 신체가 사실 실용적으로는 훨씬 좋고요. 그 비만도 중요하지만 근육량이 특히 중요하다. 그 용어 중에 하나가 하체 비만이라는 게 있어요. 하체 비만. 하체 비만이라는 건 사실 의학적으로 그런 말을 쓰나요? 어떤가요? 엄밀하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좀 구별하느라고 비유적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 하체 비만을 다른 용어로는 배형, 서양배형이죠. 우리나라 배 말고 서양배. 서양배가 이렇게 아래쪽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하체 쪽에 비만이 많은 거 서양배형. 하체 비만에 대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이 좀 의학적으로 안 맞는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거기 인터넷에서는 하체 비만에 붓는 거와 지방을 구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뭐를 짠 거를 먹는다든가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신다든가 해서 하지가 붓는 거, 하지 부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체 비만을 치료하는 약 중에 상당수가 이뇨제예요. 하지 부종, 붓는 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많이 걸으시면 돼요. 예, 많이 걷는 게 사실은 이 우리 피가 하지로 갔다가 올라올 때 우리 혈압으로 밀어서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올라올 때는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 이 정맥을 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정맥에는 또 판막이 있기 때문에 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걷고 운동하고 또는 많이 붓는 분들은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좀 올리면은 중력 따라가니까 다리를 올리면은 안 붓는 거지 특정 약을 먹어서 조정하는 거는 좀 곤란한 이 의학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다리 근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쪽에 고여있는 혈액이나 이 수분을 펌프질해서 올려주는 거는 다리 근육의 역할이 대단히 크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몸무게를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또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대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체중 조절은 실패한다. 실패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아 진짜요? 예, 실패하는 게 디폴트고요. 성공하는 경우는 아주 소수입니다. 이건 장기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소수밖에 그걸 못 해내시고요. 일단은 그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저는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체중이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먹는 거 조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운동이 같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근육량을 좀 키우거나 이렇게 해서 기초 대사량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살이 좀 덜 찌는 체질로 바꿔주려면 사실상은 운동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 빼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먹는 것보다 더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왕 시간 내서 하실 거 좀 제대로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운동 강도도 충분하고 그래야지 정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량이 중요한데 기초대사량은 근육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육이 있어야 그 몸무게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난 물만 먹어도 물만 마셔도 살찐다. 그분들의 대부분은 근육이 없더라고요. 그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정말 일부러 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빠지는 거죠. 이 근육이 없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낮기 때문에 물만 마셔도 살찌지 않나.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라는 게 참 괴롭고 힘들고 낙이 없는데 반면에 운동은 좀 하면 할수록 좀 낙이 있습니다. 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하면 할수록 힘든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래도 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은 그냥 먹는 거 조절만 갖고 그냥 끝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좀 실패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이제 그 비만을 체중을 줄이는 운동, 이게 뭐 어떤 방법의 운동이 필요할 거예요? 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칼로리가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된다. 이제 그게 일단 기본 원칙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운동이 칼로리를 좀 많이 소모할 수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유산소 운동으로서 좀 충분한 강도 시간을 유지하는 거. 근데 기초 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근력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때 충분한 강도로 근육에 자극이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쉽게 요약하면은 칼로리 소모에는 유산소, 근육을 키우는 데는 약간 강도가 있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은 저희가 과체중과 비만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그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면은 비만, 25 이상이면은 과체중.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비만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그 구성이 복부 비만이 심하다든가 같은 비만이나 과체중 중에서도 복부 비만이 심하다면은 그거는 또 상당히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조절해야 되고,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량이 중요하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심장혈관뿐만 아니라 수면무호흡 그리고 심지어 암의 발생도 증가하기 때문에 비만은 반드시 조절돼야 된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식이요법과 더불어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 시중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살 빠진다라는 얘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근데 잘 보시면 그렇게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은 거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그 매스컴에서 뭐가 좋다 떠드는데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말고 저희들을 믿으십시오. 저희가 말하는 게 정석이고, 건강 상식 뒤에 또 어떤 물건이 좋다, 뭐 어떤 약품이 좋다, 건강식품이 좋다 얘기 나오는 데는 그 정보가 좀 이렇게 바이어스 되고 좀 이 정상적인 의학 상식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그거 해야 된다는데 그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스트레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죠? 비만도 혼란스러운 분야긴 하지만 스트레스는 더 스트레스 받죠. 더 혼란의 바다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스트레스라는 혼란의 바다에 풍덩 한번 빠져보겠습니다.